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파이네트워크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KYC 통과자 1000만 명에 도달을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읽어드리자면 파이네트워크가 1000만 명의 KYC 통과자 파이오니어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픈 네트워크 목표에 대한 놀라운 이정표이며 우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 이정표는 또한 우리가 적어도 충분한 KYC 통과 파이오니어에 도달하여 1000만 메인넷 이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픈 네트워크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는 것처럼 1000만 명의 KYC 통과자가 있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과적으로는 1000만 명의 마이그레이션 통과자를 확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미리 축하해 볼 만한 사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보시면요, 1000만 명의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1500만 명의 KYC 통과자를 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100개 파이앱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요소에 방해가 없을 때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코어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고려해 볼 만한 자료들이 있겠는데요, 바로 로드맵 버전 2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미 로드맵 버전 1이 발표가 되었고, 이 당시에 코어팀에서 언급을 했었죠. 연말에 버전 2가 발표가 될 것이고, 로드맵에는 오픈 메인넷에 대한 타임라인이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오픈 메인넷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중추적 이동표를 제시할 것이다. 오픈 메인넷에 대한 특정 타임라인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의도적이다. 예측할 수 없는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철저하게 검증된 고품질 생태계를 제공하고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말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이 버전 2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오픈 메인넷과 얼만큼 더 가까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동시적으로 모더부터 이 파이 인플루언서 개발자들까지 코어팀에게 여러 가지 이해관해서 피드백과 강한 주장을 했었는데요. 연말에 버전 2를 공개할 때는 좀 더 수치적으로 우리가 오픈 메인넷에 얼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많은 피드백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버전 2 로드맵이 공지가 되면서 이 1000만 명 도달, 1500만 명 도달, 100개 도달, 이런 직관적인 수치라는 것도 함께 공유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요, 실제적으로 오픈 메인넷의 전환을 위해서는 버전 2에 기재된 각 앱들이나 이 프로젝트들의 달성 상황들을 체크해보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은 우리 일반 파이오니어들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오픈 메인넷에 얼만큼 더 가까워졌는가를 알 수 있는 단순 지표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표가 존재한다,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오픈 메인넷 시기를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YC 수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1500만 명의 이 KYC 수치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KYC는 임시 승인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 승인, 정식 승인 모두 KYC 통과자라고 하나로 표현을 하겠고, 단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어팀 공지에 따르면 작년 12월에는 약 800만 통과자가 있었고, 올해 3월에는 약 945만 명의 통과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4월에는 약 1000만 명의 통과자 달성을 하였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단순 이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매우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데요. 매월 약 50만 명의 KYC 통과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 방식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1500만 명의 KYC 수치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매월 50만 명씩 증가하는 이 폭으로 10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쯤이나 내년 초 정도에 이 1500만 명 달성의 이 시기가 맞춰지는데요. 물론 여기서 여러 변수를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KYC 수치가 앞으로도 선형으로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3분기나 4분기에 급작스럽게 KYC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겠고요. 또 중국과 같은 특수 지역에 기존에는 KYC가 많이 통과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한 번에 통과가 되면서 더 이른 시간에 1500만 명의 도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작년 말부터 현재 4월까지의 KYC 증가 속도를 보았을 때, 그리고 단순 계산으로 해보았을 때는 올해 연말쯤에 겨우 1500만 명에 도달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엔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그레이션의 지갑의 수치가 1000만 개 도달을 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약 500만 개 달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약 45만 개의 지갑을 만들어내면서 평소보다 2배 정도의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4월이 또 지난 3월보다 좀 더 높은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물론 간헐적으로 지난 3월보다 더 높은 마이그레이션 일일 속도를 보여주었으나 문제는 시스템 다운이 있었습니다. 코어 팀에 의해서 모두들에게 전달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 다운으로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중지가 되었다.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 메시지 이후에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BT 지갑에 1억 개의 파이코인이 충전된 바로 직후에 멈춰진 마이그레이션이기 때문에 분명 이건 어떤 시스템 문제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만약 이 시스템 다운이라는 것이 마이그레이션을 처리하는 이 양이나 속도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점이라면 그 부분이 맞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마구잡이로 높여서 상상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3월 45만 개 수치를 기준으로 이 수치만 쭉 유지를 해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2024년 연말이나 2025년 내년 초에 1000만 개 지갑을 도달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공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은 KYC 통과자가 이미 1000만 명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1000만 명의 KYC 통과자를 1000만 명의 마이그레이션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이 순전히 시간의 문제일 뿐 이 부분은 큰 스트레스 없이 느긋하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0개의 파이앱에 도달해야 되는 이 앱 생태계 수치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년 말에는 40개 파이앱이 발표가 되었고요. 올해 파이데이 때는 50개의 파이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엑스파이어사이드 앱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카운팅한 앱들도 제가 공유를 해드렸지만은 이미 거기서는 90개가 넘는 앱이 발표가 되었지만 사실 이 리스트에 있는 앱들의 대부분은 또 코어팀에 대해서 카운팅이 되지 못할 앱들도 많다라는 부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코어팀이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어떤 전략들을 추구해 왔는지 그런 히스토리들을 또 패턴들을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번 좀 더 첨가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2024년에 대형 해커톤이 한 번은 더 개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파이 투데이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그 3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파이 투데이 때 오픈 메인넷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 수치적인 분들과 코어팀의 행동 패턴들을 쭉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고 이 100개의 파이앱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코어팀에서는 이 수치를 한 번에 좀 더 부스팅 시킬 수 있는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지 않을까, 해커톤을 한 번 더 오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파이코 팀이 이 매월 진행하는 이 소규모 해커톤 말고요, 이벤트성으로 개최하는 해커톤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 이벤트의 경우에는 제출되는 파이 앱이 많게는 수백 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한 번에 이 파이 앱 수를 부스팅 시키기 좋은 조건은 없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 파이 앱의 수치는 표면적인 부분일 뿐이고요.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긴 합니다. 로드맵 버전 2를 보면 여러 가지 해커톤이 개최가 될 수 있음을 코어팀은 언급을 하였고요. 올해는 일단 파이커머스 해커톤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파이커머스 해커톤이 개최가 되고 또 수많은 앱들이 개발 중이고 출시가 되었는데 이 또한 100개 앱을 채우기 위한 그런 표면적인 이유로 개최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파이 생태계에 정말 필요한 앱들, 우리가 파이 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위해서 개최가 된 해커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파이 투데이 때 이런 방식의 해커톤이 한 번 더 개최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해커톤이 한 번 더 개최가 된다면 파이 앱 100개 달성은 연말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물론 외부 환경 요소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영상 하나가 또 나와야 될 정도로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크립토 시장 이 분위기나 외부 환경 요소는 일단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메인의 시기를 예측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 외에도 이 로드맵 버전 2로 넘어가서 또 확인을 해볼 부분이 있겠는데요. 이 로드맵을 보시면 각각의 프로젝트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과거와 현재 개발 상황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미래에는 어떤 업데이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픈 메인넷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예측을 하기에 좋은 지표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20여 개의 프로젝트의 미래 로드맵이 모두 실현이 되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중 몇몇은 꼭 필수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우리가 오픈 메인넷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 몇 가지만 추려보자면요. 일단 파이앱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팀의 KYC 통과 현황에 따라 추천팀의 마이닝 보상 분석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AMA 비공개 회의를 보면 코어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가 잠시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큰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어팀에서 여유가 없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마이그레이션에는 어닝팀의 KYC 보너스가 계산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코어팀에서 어느 정도 언지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 마이그레이션을 당장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여야 그리고 이 계획이 나올 수 있어야 파이코어 팀에서는 현재까지 파이오니어가 약 몇 프로의 채굴을 정상적으로 했고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대충적인 수치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수치가 계산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오픈 메인넷 시기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퍼즐을 조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갑 락업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파이 지갑 락업의 미래 이 로드맵을 보면요. 추가 락업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락업 개발은 코어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 개발을 시작을 하였다. 이렇게 언지를 하였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기능은 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매우 복잡하게 여러 요소들과 얽혀있기 때문에 이 추가 락업 기능을 매우 신중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번에 나올 추가 락업이 지갑 안에서 순전히 락업이 풀려있는 파이콘에 대한 재락업 기능인지 아니면 2차 락업부터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락업 기능인지 이런 기능들은 어떻게 이 락업에서 실현할지가 모두 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기능의 출시와 오픈 메인넷의 시기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추가 락업 기능이 먼저 출시가 되고 현재 유통량에서 너무 과다하게 풀려버린 이 파이코인을 다시 락업으로 다시 잠그고 나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여러 관점에서 더 이롭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오픈 메인넷 시기보다는 이 추가 락업 기능이 먼저 나오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파이2데이와 같은 큰 이벤트에는 이번 추가 락업 기능이 꼭 공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드 부분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일반 노드와 슈퍼노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셔도 될 텐데요. 일단 웹사이트에서는 선정된 노드 및 이 슈퍼노드 지원자는 향후 3개월 동안 노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보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모더들의 소스를 통해서 현재 코어팀에서도 이 노드 관해서 여러 가지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노드 운영자 중 적법치 못한 방법으로 노드를 운영한 유저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버그 수정이나 지속적인 업데이트 계획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 업데이트들이 모두 명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바쁘게 진행을 좀 하고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 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파이2데이 때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노드 업데이트가 모두 끝나는 시점인 예를 들어 빠르더라도 3분기나 4분기에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많은 요소들이 현재 지금 더 남아있지만 한 영상에 모두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중요 이 프로젝트 여러 수치들을 보고 프로그레스를 확인해보고 앞으로 오픈 메인넷까지 얼만큼 남았을지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된 영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필터링을 하셔서 구분을 하셔서 시청을 하셨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예측을 해보자면요. 현재까지의 이 증가 속도라든지 또 여러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프로그레스를 확인해 보았을 때는 올해 말 정도에 오픈 메인넷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겠다. 이 관점은 아직 변하지 않았고요. 제가 만약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면은 저는 아마 12월에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높은 확률일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보다 좀 더 일찍 나오거나 좀 더 늦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이 생태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예측 지표일 뿐 또 재미로 보는 그런 영상일 뿐 또 이런 부분으로 너무 또 다투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